안녕하세요. 부산수 미비인후과 원장 정재윤입니다. 김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자가조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가조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어떤 거에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 정재윤 원장님께서 한번 끊어주시죠. 제일 먼저 이제 코 수술할 때 그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귀가 없다. 뭐 광희 씨 이런 사람들 막 자기 귀여운 거 없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귀예요. 귀 연골은 이제 양쪽 귀 다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귀 안에서도 연골을 쓸 수 있는 부위가 크게 한 3-4군데 같아요. 귀를 이쪽으로 봤을 때 경계지는 인터콘칼 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쪽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는 여기 트라갈 카틀리지라고 하는 이쪽 부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귀는 상당히 연골이 풍부한 조직이라서 귀에서만 나온 연골로도 성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할 때요, 귀연골만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코끝이라든가 비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잡으면서 자가 귀연골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1번이 귀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중격 연골.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서 콧구멍을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가운데가. 근데 이게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당겨보고 하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골을 만져서 일자가 있는 분이 있고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치우쳐 있는 분들은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코 막힘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비중격 연골을 교정을 해서 코 숨 쉬는 거를 좋게 만드는 수술을 하면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비중격 연골이 상당히 딱딱하고 그 축으로 쓰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귀연골이랑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얘만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운데 있는 축을 잡아주고 코끝을 날카롭게 만들고 하는데 쓰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귀연골이랑 이제 비중격 연골을 가장 많이 쓰죠. 코 요직, 코 안쪽 지지대라든지 코끝에 많이 쓰게 되고, 콧대를 올리는, 콧대를 채우는 그런 구조로서는 이제 양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 1mm만 올리겠다 이러면 비중격 연골 잘 다듬어가지고 좀 올리거나 귀연골 좀 덧대가지고 좀 다듬어서 올리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진짜 실리콘 대신 콧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근데 절대 나는 다른 외부 물질을 쓰기 싫다, 그러면 이제 본인 걸 써야 되는데, 그때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은 불충분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크게 저희는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가 늑연골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가 진피를 쓰게 돼요. 늑연골은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6번, 7번이 이제, 왜냐면 또 폐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늑연골 잘못되면 또 기흉 생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제 6번, 7번을 떼면서 뭐 이렇게 수술도 안전하게 해서 채취를 해서 그걸 잘 다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체 툴이라고 해서 실리콘 모양이랑 똑같은 틀에 넣습니다. 틀에 넣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강력한 압력을 줘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콧대에 올리면 모양도 잘 나오고 외부 조직이 아닌 것으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늑연골이 또 가장 중요한 특장점 중에 하나는 비주라든지 비중격을 대체하는 그 연골로서 지지대로서 엄청 좋은 연골이에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 너무 없는데 코끝을 많이 내리고 싶거나, 또는 예전 수술로 인해서 연골이 다 이미 손상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또 늑연골이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피는 이제 여러 군데 존재해요. 우리 몸 전체에 진피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진피는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흡수율이 떨어지고 진피 두께가 두꺼운 그런 조직이 제일 좋거든요. 그게 우리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엉치뼈 위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부분은 엉덩이 골 사이, 이렇게 두 군데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가 질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채취를 해서 모양을 또 잘 만들어서 그때 올리게 되는데, 자가 진피는 좀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편에서 말씀드린 그 사체 진피보다도 흡수가 많이 됩니다. 지방 조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경험이 중요해요. 그 경우는 40에서 50%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되는 동안에도 테이핑 같은 걸 잘 해줘서 울퉁불퉁하게 흡수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진피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양 만들어 드릴게요. 실리콘 넣은 것처럼 모양 똑같이 만들면 이거 흡수돼가지고 훅 내려가요. 그래서 진짜 원장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할 정도로 코를 높여놔야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붓기가 다 빠졌을 때 원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피는 이제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대부분 초회 수술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원장님이 얘기하신 자가진피라든가 자가늑연골은 재수술에 대부분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처음부터 이런 자가 조직을 채취한다고 모든 부위를 다 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초회 수술할 때는 코 앞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귀 뒷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절개를 가해서 조직을 채취하는 편이고요.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등 쪽이나 이런 데 조그맣게 절개를 가해서 그런 조직을 빼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이제 연골을 뺄 수 있는 조직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기도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 여기를 좀 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쓰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이제 비중격 연골과 늑연골 그리고 기도의 연골은 그 성분이 좀 딱딱한 성분이 많은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귀연골은 그에 비해서 말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코의 기둥이라든가 또는 이제 밸브를 잡아주는 수술할 때는 비중격 수술이나 늑연골로 많이 하고요. 코끝을 이제 좀 말랑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거나 이제 또는 여기에 있는 융비를 원할 때는 귀연골을 쓰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에요. 기도는 원장님께서 웃으려고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다들 진지해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가 조직에 대해서 코 성형에 이용하는 재료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형물에 비교해서 자가 조직이 사실 조작하기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스킬이 익숙해진 서전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자가 조직만큼 좋은 조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자가 조직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수술에 관련해서 자가 조직에 대해서 나는 더 많은 걸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들과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넷 TV 정재훈 김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